말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소개도 필요 없어요. 여의도 봉도사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 원장 맡고 계신 정봉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예, 왜 그런 뭐 앞에 수식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아, 그래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안 하죠. 모든 분들이 다 하니까 예. 온 국민의 정봉주입니다. 지금 어디로 출마 준비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비밀이에요, 지금? 유튜브 구독자 40만 넘으면 그때 공개하겠다. 예. 왜 그래서 이런 조건? 어제부터 예. 어제 이제 제 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두 번 하잖아요. 예. 근데 어제부터 더 이상 구독하지 마라. 40만 명 빨리 되면 큰일 난다. 왜 딱 타이밍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 네. 올해 안에 40만 명이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밝히면 안 되거든. 아, 전략적으로. 그렇죠. 이제 예. 제가 이른바 이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볼까봐 그 구렁이 작전이라 그래요. 주식할 때는 구렁이 작전은 뭐냐면 주식을 딱 찍고 네. 한 1년 동안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밑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땅굴 판다는 거거든요. 전문 용어로는. 네. 아마 선거 뛰는 사람들한테 땅굴 판다는 얘기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들어봐요. 2020년에 제가 처음 쓴 거예요. 그 이후로 아무도 안 쓰고 이번에 이제 제가 두 번째 쓰는 건데 네. 이른바 지금 아무도 안 쓰고 있죠, 그 말을. 이해를 못해 뭘 하는지. 아, 그렇구나. 예. 오늘 잠깐 얘기해 주면 경선은 네. 그다음에 당원 투표, 여론조사, 경선은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여론조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지지도 아니에요, 지지도. 네. 그럼 지지도를 견인하는 게 뭐냐면 인지도예요. 인지도 다음에 지지도로 가는 겁니다. 네. 인지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지지할까 말까 판단하는데 경선은 인지도도 지지도도 아닙니다. 조직선거입니다. 조직선거다. 예. 그래서 의원님은 경선. 이 말을 얘기하면 알아들을 정치인이 국회의원 출마 여부 등등과 무관하게 20년쯤 돼야지 알아들어요. 최민희 의원 있잖아요. 네. 어제 처음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했거든. 네. 그 자리에 있는 예. 최민희 의원만 아 이건 누가 이런 얘기했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정 의원님이 하고 계시네요. 예. 그러더니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차죠. 왜요? 땅굴을 어떻게 파지? 그럼 그것도 알려주셔야죠. 땅굴 파는 알려주면 안 방법. 되죠. 왜요? 요거는 지금 후보 중에서 약 한 5명 정도만 공유하고 있고요. 네. 그분들은- 민주당 안에. 예, 그분들은 제가 컨설팅 해주는 분들이에요. 의원님이 자기 선거하면서 남도 컨설팅 하세요? 총 8명 하죠. 8명. 본인 외 8명? 예, 무료. 야, 공포의 외인 구단인가?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현역 의원들은 15명. 네. 정치 철학을 하고 있어요. 같이 공부. 예. 그다음에 제가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말고 이제 8명. 8명. 예. 8명은 세를 만들어서 국회에 들어가겠다. 그냥 35명. 35명. 예, 이미 이제 저와 함께하는 의원들이 15명. 그럼 봉도사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 플라토나케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다. 플라톤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플라톤이 철인 정치를 얘기했거든요. 네. 철학자가 정치를 해야 한다. 라고 이제 직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철학적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없습니다 다. 왜 정치하는지 몰라요. 네. 그냥 생계? 4년 동안 취업하는 줄 알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낙연 씨. 이낙연 전 대표. 예, 경선에서 떨어지자마자 나 이제 뭐 하지? 그러니까 대통령을 취업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보다 극명한 비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구직의 일환으로 대통령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 일자리. 그다음 나 내일 뭐 하지? 내일부터. 이렇게 얘기했고 네. 측근한테 그래서 측근이 확 돌았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한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 내일 내일부터 뭐 하지? 그게 언제 나온 얘기예요? 2021년 경선 지구요. 대선 진날. 대선 경선 진날. 네. 나 이제 내일부터 뭐 하지? 어. 내일부터 선거 운동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거 이재명 졌지만 후보에. 그럼요. 민주당을 위해서. 그럼요. 네. 그분이 2007년 정봉주의 길을 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손학규 교회였었어요. 네. 정동영 후보가 됐습니다. 네. 저는 정동영 후보를 좋아하지 않아요. 네.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안 좋아요? 지금은 다르죠 이제. 지금 좀 달라졌어요? 예, 민주당 후보였기 때문에 딱 3일 동안 네. 안타까움을 3일 동안 털어내고 네. 바로 정동영 대표 후보를 위해서 싸운 게 BBK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도 그렇게 했어. 너 정동영 기회 아니잖아. 네. 그때 제가 나의 가장 강력한 기회는 민주당이다. 나는 기억나요. 수혈도 못한다. 왜? 피가 파란색이기 때문에. 헌혈도 못한다.
파란피를 헌혈하는 사람 봤네. 아, 그러니까 참 그래서 봉도사.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냥 말문을 딱 막아버리는. 이게 농담 같지만 이게 정체성이고 철학이에요. 예. 피가 파란 예. 봉도사. 예. 제가 민주당 잘못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잘못한다고 부모를 바꿀 수는 없다. 민주당은 나의 부모다. 아. 근데 지금 당을 바꾸잖아요. 예, 당을 바꿔요. 우리가 열린민주당 2020년 할 때는 그때는 그 홍길동이었었어요. 부모를 부모라고 하지도 못하고 네. 당을 당이라고 하지도 못하고 쫓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나간 거죠. 네. 그 다시 돌아올 기약을 하면서 나가잖아요. 이낙연 대표는 네. 돌아올 기약을 합니까? 민주당으로부터 어떤 민주당원보다도 가장 커다란 혜택을 받았고 네. 3선의 혜택을 받았고 아, 5선 했죠. 5선 했어요. 네. 야, 참. 5선 예, 국회의원, 5선 국회의원의 전남지사. 전남도지사. 예. 전남도지사 하면서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만 민주당은 부모기 때문에 네. 그 불미스러운 것을 묻지 않고 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총리 갔다가 지금 저렇게 그 탈당해서 신당 만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얼굴에 몬치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같이 총리를 했던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 기자를 할 때도 자기밖에 몰랐고 의원할 때도 자기밖에 몰랐고 총리할 때도 자기밖에 몰랐고 그런데 내가 왜 도와줘. 오. 근데 지금도 나가면서 네. 본인은 그 반사체였었거든요. 문재인 네. 대통령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그다음에 이낙연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럼 자기가 정치적 행동을 할 때는 나에게 그렇게 큰 혜택을 준 분에게 어떠한 누를 끼칠 것인가? 네. 그다음 어떠한 그 오점을 남길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야 돼. 왜? 네. 정치는 혼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그냥 쑥 나가잖아요. 예. 예. 안민석 의원님 지금 저희 봉도사 인터뷰 중이니까 그만 전화하세요. 봉도사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있어요. 급하게 저한테 지금 민원이 있었어요. 민원이 있어요? 네, 자기 살려달라고. 하여튼 살려달라고? 무슨 죽을 일 있어요? 왜 갑자기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검증이 시작됐잖아요. 검증 대상 검증 대상이 아니라 네. 있어요. 어쨌든. 있어요? 예. 하여튼 지금 뭐 저희가 뭐 이낙연 전 대표 얘기로 훅 넘어오긴 했는데 예.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에서 공직 후보자 네. 검증하고 있습니다. 검증 통과하셨어요? 전 안 냈습니다. 왜 안 냈어요? 언제 내시려고? 뭐 또 기회가 있겠죠. 무슨 얘기예요, 그게? 지금 왜냐하면 이게 당 정치 일정상 원래는 지금 다 끝났다고 얘기는 하지만 네. 1월 10일까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1월 10일까지 공직자 사퇴 시한이기 때문에 네. 1월 10일날 공직자 사퇴한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럴 때 살짝 묻어가려고 그러는 거지. 묻어가려고. 예. 근데 지난번 총선 때도 사실 강서갑 예. 하셨다가 부적격 판정 받으셨잖아요. 부적격 판정 안 받았어요. 컷오프예요 그냥. 그냥 컷오프예요? 컷오프 이유는 정무상 이유로. 정무상? 예, 정무상 이유로 컷오프한다. 부적격 없었어요. 네. 그때 부적격은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예. 정무상 이유로. 정무상 이유로 컷오프. 예, 딱 그게 이유였습니다. 정무상은 무슨 정무상 컷오프예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때 정무적인 이유라 그러죠. 이유를 정무적 설명할 수 판단? 없을 때. 예. 네. 본인들이 궁색할 때. 네. 그러니까 근거 없이 저를 쳐냈고 그 근거 없이 쳐낸 그 대가를 지난 4년 동안 치르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투쟁력 없고 전투력 없는 민주당이 됐던 건 저를 쳐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의원님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 건데. 한 명의 의원이 네. 180명 다 바꿔놓습니다. 싸움은 우리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일진 때 네. 이런 얘기 하거든요. 패싸움은 혼자 한다. 의원님 일진이셨어요? 그럼요. 전 전설의 일진. 그냥 일진이 아니라 전설의 일진. 제가 복서 출신 아니에요. 복서. 예. 그러니까 다이다이 완타치의 1인자. 다이다이 판타치 1인자. 예. 예. 그래서 그게 농담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옆 학교 애들하고 옆 학교 애들이 이제 우리 학교 좀 약한 애들 때렸어요. 그럼 싸움이 붙잖아요. 네. 그래 좋아 붙자. 이번에 이제 진짜 이번 왜 이래 뭔가 급한가 보네. 하여튼 지금 전화를 방송 중이어서 그러면 못 받아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의 그 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본인은 본인이 급하지 내가 급한 게 아니거든. 네. 이번 이런 사람도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1번 안 받으면 네. 무슨 급한 사정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 전문용어로 foolish 바보 같다.
예, 안민석 의원님께 문자 하나 넣어주시고요. 예. 자, 지금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좀 후보 검증 과정에서 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 그 최성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니 6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부적격 판정하는 게 맞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지금 뭐 과연 후보 자격이 있냐 하는 분도 적격으로 통과되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상 이거 비명계 학살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 부적격 판정을 받으신 분들로부터 시작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데요. 네. 제가 어제 그래서 그쪽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네. 그랬더니요. 숫자 비율로 하게 되면 친명이 훨씬 더 많이 아웃됐습니다. 어떻게 몇 대 몇 정도 돼요? 친명 아웃. 그거는 지금 사유는 밝히지 않아요. 본인들에게도 예. 본인들에게는 부적격 통보를 합니다. 본인에게 합니다. 예.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여기서 지금 요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무슨 말씀입니다. 네. 친명, 비명, 반명 가리지 않고 적격 여부만 판단했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친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율로 따지면 몇 대 몇 정도 돼요? 본인들이 그런 거 따져보진 않았는데 훨씬 더 많다고 얘기했으니 그 말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면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댓글 보고 네. 그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좀 해야 되는데 타라라는 사람이 네. 봉도사 이놈은 맨날 정치공학만 따져 지나갔어요 이미. 이렇게 내려보면 타라라고 있어요. 타라. 야, 확실히 유튜브 예. 오래 하시니까 다른 저는 맨날 정치공학이나 지나가도 못 따져. 봤어요. 봉도사에게 속지 마라. 이놈도 정치적 비전이나 사상 없는 놈이다. 이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네. 일단 이놈이라 했으니까 저도 이놈이라 그럴게요. 이놈이 모르는 게 있어요. 원님 예. 품격을 갖춰서 아니, 저희가 관계 없어요. 기존의 이분은- 방송하고 좀 다르게 저희가 이분은- 이 유튜브를 우리는 좀 품격을 가지고 하거든요. 아, 근데 이분이 이랬거든. 봉도사 이놈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네. 타라 이놈. 네. 이렇게 똑같이 할게요. 타라 이놈은 정치공학이 네. 정치공학은 전문 용어로 하면 전술입니다. 공학은. 예? 전- 전략까지를 공학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네. 전략은 기본 전략이기 때문에 철학이 녹아 있어요. 근데 전략으로부터 전술이 나옵니다. 네. 정치공학은 철학적 베이스가 없으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타라 이놈이 이런 주장을 한 거거든요. 네 이놈 타라.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의원님- 근데 뭐냐면 이 사람이 남희님은 모르는 게 또 봉도사 최고 이렇게 하셨네요. 이런 분도 그냥 넘어가요. 예, 타라님은 뭐 하여간 뭐 소나무숲님은 정봉주 최고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오롯이님이 봉도사 땅굴 다 팠다 허리 피고 다니지롱. 어제 이분 내 얘기 들은 분이네. 제가 땅굴 파는 거 끝났거든요. 그렇구나. 하여튼 지금 어쨌든 네, 그래서 그 얘기만 마무리하면 예, 산만하지 않고 그 얘기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친명 비율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주장이에요. 전 믿습니다. 네. 이번에 정확하게 당을 좀 아는 사람들은요. 검증위에서 네. 정치적 색채가 다른 사람을 쳐내지 않아요. 이건 진짜 공학입니다. 네. 공심위에서 다 걸러내요. 공심위에서 걸러낸다. 예, 컷오프는 공심위에서 걸러내고 예. 지금 검증위는 진짜 하자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거예요. 네. 근데 어제 민주당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도 최소한 경선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줘라. 보장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도 안 되냐. 저도 이제 그게 좀 아쉬워요. 네. 뭐냐면 진짜 이제 여기 검증에서는 파렴치범, 네. 음주 그런 거를 걸러내는 이런 거만 거잖아요. 아주 최소한만 걸러내야 되는데 네. 이분들이 완장을 찬 거야 벼랑 안에. 느낌이 그렇게 돼요. 아, 완장. 예, 완장을 차는 사람들의 특징은 경험이 부족합니다. 네.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걸러내지 말고 공심위에서 걸러냈어야 되는데 이거를 공심위에서 걸러내면 네. 공심위는 걸러내는 이유가 이거예요. 경쟁력 부족. 네. 여기에 모든 게 다 설명이 돼요. 예를 들어 갖고 5명이 넣었어요. 네. 5명인데 3명으로 경선을 붙입니다. 네. 그럼 2명 왜 떨어졌을까? 경쟁력 부족.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적합도에서 너무 미미하게 나와서.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통으로 이해되는 이유가 익스큐즈 되는 이유가 있는데 네. 검증위는 애매해요. 검증위는. 예. 그럼 검증위는 일일이 그러니까 범죄 밝혀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해서 공심위로 넘기고 예, 맞습니다. 실제로 경선했을 조금 때 어설퍼요. 어설프게 예, 했다. 어설픈 거 제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예. 선거에 들어갈 때 이제 아까 그분이 공학을 잘한다고 하니까 공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선거를 맡는 중앙 내부의
이너 서클 네. 이 팀들은요 네. 항상 네 가지를 명심을 해요. 네. 첫 번째가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세팅이 되었는가 네. 경험. 네. 두 번째가 머리예요. 네. 전략은 있는가. 네. 세 번째가 의지예요. 이들이 결기 깡다구가 있는가. 네. 네 번째가 비전입니다. 네. 선거를 준비하는 팀은 요 네 가지를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경험에서 우두둑 걸려. 네. 이번 경험이 없습니다. 대체로 팀들이. 아, 지금 이 인사 검증 팀이 예. 예비 후보 검증 팀이 공심이 넘어가도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아니 공심위도 없으면 어떡해요? 좀 문제가 큰일이네. 되겠죠. 문제가 많이 되겠죠. 되겠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네. 많은 분들이 좀 지적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조정식 총장이에요. 네. 아,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지금 보면 네. 김윤식 신청자 이분이 단순히 경선 불복으로 부적격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주장은 그렇습니다. 김윤식은 어느 지역에 나오는 분인가요? 이분이 저기 아닌가요? 조정식? 예. 그럴 거예요. 저도 비슷한 예. 이름을 들었으니까. 예. 맞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당의 공천 결정의 가처분 신청뿐만 아니라 당을 상대로 2년 6개월에 걸쳐서 1억 원 상당의 비용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반 특별당규상의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반한 부적격 사유다. 근데 과거에 전 동의할 수 없어요. 동의할 수 없어요. 예, 전 동의 안 됩니다. 예, 동의 안 됩니다. 당에다가는요. 예. 이런 소송 많이 있다면서요, 정치인들이. 할 수 있죠. 예, 왜 이거 당을 하면 안 상대로. 됩니까? 예. 무슨 당이 절대군주 아니잖아요. 네.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적격이다?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네. 그렇게 비유할 일은 아니지만 검사 탄핵했잖아요, 민주당이. 네. 왜 나란 일이 하는 일에 이렇게 문제 제기하지? 그럼 우리 부적격 정당이네? 민주당이? 예. 네. 아니, 탄핵도 할 수 있고 네. 문제 있습니다. 위헌 소송도 할 수 할 수 있고. 아니,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 아니에요? 그거 했다고 왜 부적격이 되죠? 아, 정치적으로 쳐내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비명계 학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비명계가 아니라 비족이 아니에요? 조정식 반대한다고 네. 학살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죠. 지금 보면은 네. 친명 조정식 지역구 출마 준비하는 김윤식 후보에 대해서 그걸 비명 반명으로 보면 안 돼요. 안 되고 뭘로 봐야 돼요? 조정식 개인에 대한 보호죠. 근데 최성 고양시장 예, 거기는 뭐로 부적격됐대요? 거기도 부적격됐어요. 뭐로 부적격됐대요? 고양시장 재직 시절에 당정 협의 일절 불응 등의 사유로 그건 부적격 판정을 정무적이었는데 받았는데 부적격 사유는 아닌데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이의 신청이 들어가는 건데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소위 얘기하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친윤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처럼 민주당의 경우에는 친명이 더 많이 아웃이 됐다라고 하지만 예. 국민들이나 보수 언론이나 일반 언론들이 보기에는 소위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의구심을 거죠. 갖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재명 대표를 욕먹이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정식 총장이 조정식 총장이 만약 이걸 주도했다고 한다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바로 이재명 대표의 비판이 가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 지시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네. 그래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 아니 나와 가까울수록 더 엄격하게 하라라는 메시지를 내셨어요. 아니 그러면 엄격하게 하라면 거기는 반대파인 이런 사람들 살려놓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라 이런 뜻 아니었을까요? 네, 그렇죠. 호강호의한 거죠 누군가가. 그게 누구예요? 조정식이겠죠. 조정식 쪽을 쳐냈으면 조정식 본인이다. 가장 의심할 수 있는 게 조정식 본인이겠죠. 예. 아니면 본인은 가만히 있고 예. 그럼 나도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야? 조정식 비판했다고? 잘 모르겠어요. 말하면 안 되겠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방송 끝내야겠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 당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당은 평화롭고 정의롭고 자유롭게 토론이 돼야죠. 네.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죠. 하다가 조정식 총장한테 지키면 이거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느낌 확 들잖아요. 네. 아직 안 냈는데. 네. 아직 내지도 않았는데. 그럼. 예. 나 컷오프도 시키려고 그러나? 무서워, 오빠들.
이러면 안 그러니까, 되잖아요. 예, 지금 상황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럼 누가 욕을 먹어요? 네, 대표가 욕을 먹자. 당대표가 욕을 먹는다. 당대표 욕을 먹일 짓을 예.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참고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은 이재명 대표가 구독하고 있어요. 예, 보고 계세요. 예. 근데 구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볼 거예요. 예, 열심히 보시는 유튜브 거 좋아하세요? 유튜브 좋아하세요? 예. 유튜브를 한번 보면 중독이 돼갖고 저도 엄청 좋아하거든. 봉도사님도 저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이거 안 보고요. 네. 그 짤로 되어 있는 한 8분짜리 축구. 아. 그다음 UFC 이런 것만 봅니다. 예. 정치인 그다음 역사. 낚시 이런 거 주로 본다고 안 본다고 정치 유튜브 안 본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총선 기획단 있잖아요. 예. 올드보이 출마 자제해야 된다 예. 이런 논의를 이제 시작했다고 하는데 예. 최근 나온 광주방송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지원 전 원장의 경우에는 예. 해남 진도 완도에서 예.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계호 의원 있는 뭐 담양 등의 지역구에서는 현역 의원인데도 3등을 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현역들이 앞서고 있긴 하지만 불안하다.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도 좀 민주당이 보면서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자, 이 올드보이 출마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은 좀 어떤 생각이십니까? 아, 이런 거예요. 네. 이제 이게 당이 정말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당이 이제 이게 고민이 깊어지는 사안인데. 네. 올드보이들이 출마해서 왜 문제가 되죠? 왜 문제가 될까요? 항상 선거 때 보면 네. 국민들에게 선거는 민심을 얻는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민심의 요체는 뭐냐면 기득권이 유지되는 거에 대해서 저항감이 세요. 네. 그래서 현역 의원 교체 지수를 얘기하면 높게 나와요. 네. 그럼 국민들은 네. 국회의원을 기득권 세력이라고 보고 이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감을 보이는구나. 네. 그러면 그 올드보이를 어떻게 볼까요, 국민들은? 그분들은 과거에 기득권을 누리던 세력이었는데 충분히 자기 시대, 이 시대가 자기 시대는 지나갔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을 국민들은 원하는데 다시 구세대가 와갖고 기득권을 누리던 세대들이 또 하나의 기득권이 되려고 하는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그럼 국민들은 네. 올드보이들의 귀환을 찬성하지 않아요. 그 올드보이들이 쉽게 귀환하고 이미 그들의 시대, 그러니까 그들의 시대를 물레방아를 돌리던 물은 다 흘러갔거든요. 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다시 돌리려고 하는 건데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드보이들이 들어오는 거를 자유롭게 놔주면 민주당 지지율 한 3%쯤 빠질 거예요. 지지율. 예, 3%에서 5%쯤 빠질 거로. 네. 이게 그냥 국민들의 일반 민심입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올드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은퇴를 했는데 네. 은퇴를 한 것 같은데 끊임없이 방송이나 여타 매체 통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싸우고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활동한 분들이 계세요. 예. 박지원 대표적이죠. 네. 이분들은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되죠. 되죠. 예. 이렇게 개별적 기준으로 판단을 할 거예요. 올드보이로 통칭하지 말아라. 예, 그러나 올드보이로 통칭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임종석 뭐 찍어서 죄송합니다. 종석아 미안해 찍어서. 그러나 성동에서 여론조사 곳에서 돌렸어요. 네. 돌렸는데 현재 원호. 예. 원호 구청장은 나갈 수 없습니다. 구청장 나가는 순간에 그만두고 나가는 순간에 컷오프예요. 자격이 안 돼. 네. 그건 당의 관례입니다. 당원 당규에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으나. 네. 근데 여기서 돌려봤는데 임종석이 6, 7%밖에 안 나와요. 6, 7? 예. 정원호가 65% 나옵니다. 예. 10%가 채 안 나와요. 임종석 전 의원이. 예. 정원호는 임종석의 보좌관과 비서관 출신 아니에요? 예. 그런 거 보면 국민들이 너무나 현명한 거야. 임종석은 그 이후로 본인의 입으로 스스로 정치 은퇴한다는 말도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네. 그 이후에 민주당이 이 검찰 독재와 싸우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이 표를 던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예. 임종석 전 실장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정계은퇴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정세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정세고
그리고 이대로 놔뒀다가는 외교안보나 경제 문제가 상당히 후진적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어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판단 속에서 출마를 결심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아, 동의해요, 저도. 네. 근데 그 판단은요. 네.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해줘야 됩니다. 당의 입장에서는 그래? 훌륭한 말씀. 네. Good comment. Do our way. 우리 마음대로 할게 그냥. 마음대로 할게. 예. 예. 당신 얘기는 좋아. 의견은 존중해. 의견 존중해. 그리고 그런 입장으로 예. 굳이 정치를 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계속 방송 패널이나 이런 거로도 싸울 수 있으니 그렇게 해. 다만 당신을 민주당이 받아들이게 되면 1% 2% 우리는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 그럼 너무 여러 피해가 커. 이런 판단 여부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이런 판단 여부는 당에서 하게끔 놔둬야 돼. 근데 당은 대체로 올드보이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왜? 전체가 타격을 입는다라고 하는 제가 오늘 드린 말씀과 네. 공감대를 같이 합니다. 네. 그러면 저기에 올드보이 플러스 586이 포함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이제 그 규정, 네. 개념 규정하기 마련인데 네. 586 하게 되면 대체로 올드보이로 이렇게 보이죠. 지금 당에서도 이제 586은 이런 갈등이 또 있어요. 뭐냐면 586이 너무 해먹었다라고 하는 부정적 인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의원 개별로 보게 되면 586 또 제일 실력이 좋아. 예. 잘 하잖아요. 일은. 예, 일도 잘하고. 네. 근데 이제 그럼 또 이제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네. 586 중에서 세력화돼서 계보화되어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고민이 있는데 586은 어디 범주에 놓이되냐면 네. 3선 이상 중진 범위에 놓여야 돼요. 올드보이를 넣으면 안 됩니다. 네. 올드보이는 일단 커튼 뒤에 갔다가 다시 커튼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분들. 예. 그리고 자신의 시대에 있어서 충분한 자기 역할을 했던 분들 이걸 올드보이로 봐야 되고요. 586은 586으로 범주화시키지 말고 당의 3선 이상 중진을 한때 국민들에게 우리가 3선 이상은 동일적 3선 네. 제한 논의를 한 적이 있으니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다른 범주로 봐야죠. 네. 예. 지금 여론조사 꽃 조사에 따르면 정원호 후보가 63.6, 임종석 후보가 7.6, 뭐 이렇게 등 적합한 후보가 없음이 18.4 이렇게 조사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뭐 이렇게 표본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 11월 8일에서 9일 실시된 여론조사이고요. 예. 중구 성동갑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 선거구 거주자 514명 그 대상으로 공중파 방송이었는데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니 왜냐하면 그 샘플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수치만 얘기해 주면 예, 되죠. 그리고 이 타라는 나한테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는 애네. 공도사는 쌈질만 해라 전대 지우관 하지라 민주당 원님. 말아먹는다. 예. 아니, 우리 이 타라하고 따로 현피를 한번 타라 010-4336-0515 현피 한번 뜨자. 현피 토론. 싸우는 게 아니라 토론. 토론, 현피 토론. 현피 토론. 예. 타라. 알겠습니다. 내 차에 한번 타라. 의원님 근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민주당이 너무 새로운 인물이 없다. 167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데 사실은 기자들도 잘 모르는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투쟁력을 발휘해서 싸워야 되는데 물론 이제 말씀하시는 몇몇 의원들은 있고 전현직 의원들이 예. 있긴 하지만 뭐 민주당이 어떤 의원들을 봤을 때 예. 뭐 정치력이 뛰어나거나 뭐 예. 이렇다기보다는 좀 무기력하다. 뭐 이런 2020년 공천 잘못했다니까요.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169명인데 싸울 사람은요 10명만 딱 있으면 돼요. 그 뭐 의석 10개만 있으면 돼요? 아니. 나머지는 그 하나의 그룹으로 예. 당이기 때문에 그룹으로 견인해 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네. 지금 그럼 민주당이 10%도 안 되는 진짜 제대로 싸우는 의원 10명도 안 된대요. 네. 그리고 싸우고 열심히 투쟁하고 노력하는 의원들을 네. 존중해 주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분들을 경멸하는 분위기가 돼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경멸? 예, 지금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 잘 싸우거든요. 네.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김용민 다 욕해요. 당직자들도 다 욕해요. 왜? 열심히 싸우는 사람이 싫은 거야. 본인들은 귀찮게 한다고 보는 거야. 실제 제가 보면 최강욱 의원도요. 네. 지금 아웃됐지만 최강욱 의원 욕 엄청 들었어요. 의원들이. 네. 왜? 그리고 이제 핑계 다른 걸 대죠. 뭐 지만 잘난 줄 알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 DS 네. 독사운도 개소를 계속 해야 돼요. 원님이 품격만. DS 그러니까 네, DS 독사운도.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열심히 싸우는 의원들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 열린우리당이 그때
전투력이 있었던 건 네. 싸우는 의원들도 많았지만 이렇게 투쟁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철폐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원들이 막 5, 60명이 됐거든요. 네. 지금 민주당이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새로운 인물이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다음에 우리가 이번 내년 총선에 이기는 건 숫자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투력 있는 의원들이 들어오는 것이 이기는 거다. 알겠습니다. 예. 그 송영길 대표 구속됐잖아요. 예. 그 관련해서 민주당은 입장이 없다라는 게 입장인데 예. 그 김종민 의원이 예. 이것은 이재명 대표 리더십 실종의 결과다라고 하면서 통합비대위 예.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종석 전 실장도 통합비대위 얘기했고요. 예.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범민주, 범진보 세력이 함께 연대해서 내년 총선을 좀 치러야 된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가 아니라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주장이 구구절절 다 옳은 얘기들이에요. 옳아요? 예, 다 옳은 얘기예요. 옳은 얘기가 많으면 그냥 DS라는 거예요. 다 옳아요. 공자님 말씀? 공자님 말씀 귀신 씨랑 까먹는 소리 그만하고 네. 원인 진단을 정확히 하라는 얘기예요. 원인 진단. 예를 들었고 네. 송영길 대표 구속은요. 네. 정당 일에 법률이 개입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것은 검찰공화국이 민주당 압살하기 위한 탄압의 한 수단이에요. 근데 돈봉투를 뿌리거나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게 관행으로 정당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 정당이 이렇게 돈봉투를 뿌리는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개선하는 게 더 급선무 아닌가요? 네. 국힘 없었을까요? 더 많습니다. 추정컨대. 그 추정이잖아요. 예. 네. 아니 제가 사실 2012년 정당 40년 했어요. 네. 국힘의원들 만나고 얘기해 보면 야, 저 정도 없는 게 어디 있어? 이래요. 그래서 제 말씀은 네. 자, 돈봉투를 뿌렸다고 한다면 네. 윤관석 의원이 인정한 거는 100만 원짜리 20명에게 줬다는 거거든요. 네. 검찰이 주장하는 포인트하고 다릅니다. 검찰은 매수했다 그러거든요. 네. 100만 원 갖고 매수 안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 예.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대의원들 100만 원 갖고 매수 안 돼요. 1000만 원 갖고도 매수 안 됩니다. 진짜 매수하려면요. 예. 수억 대의 돈이 들어가야 돼요. 예. 이건 뭐냐면 예. 선거 때 예. 활동하는데 고마워서 활동비 정도 준 거라고 저는 보여요. 예. 근데 이것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처벌받아 마땅하죠. 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당 내율의 자율적 활동으로 인정을 하고 정당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라라고 이제까지는 법쪽에선 판단을 했지 네. 이걸 법률적으로 의율한 사례가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검찰의 탄압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은 김종민 의원은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김종민 의원이 국회의원 활동을 잘못했다는 그 의원들이 꽤 있고 그런 지지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럼 김종민 의원 탄생이 문제라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원인을 이상하고 멀리 다른 곳에 있는 곳을 찾는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지금 왜 홍준표가 나오려고 그러죠? 송영길 문제는 네. 이렇게 검찰과 법적인 문제와 정치적 자율성의 문제가 경계가 불분명한 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문제가 있고 네. 검찰도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또 선거법이라고 한다면 2년 전이기 때문에 의율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거를 정치장법으로 의율을 했단 말이에요. 네. 자, 여러 가지로 민주당을 좀 조이고 싶어하는 검찰의 의도가 반영이 됐는데 김종민 의원이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먼저 하면서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빨리 내부에서 일벌백계 하지 못했던 이재명 대표의 문제다. 근데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도 아니었던 시절이거든요. 2021년이니까. 그럼 이런 문제를 느닷없이 이재명 대표한테 갖다 세운다? 이렇게는 얘기가 돼요. 당의 혼란스러움으로.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있으므로 네.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 맞다. 그러면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야죠? 왜 언론에다 얘기하죠? 이재명 대표 만나서 얘기해야죠. 못 만나요? 만날 수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 반가우면 금방 만나요. 네. 언론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도 의지가 없고 그들도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개선의 의지가 있으면요. 과거에 우리 미투 터졌을 때 미국의 어떤 앵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분이. 아니 성추행을 당했으면 경찰로 가지 왜 언론사로 옵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니 고발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경찰서 가갖고 법적으로 문제를 하면서 네. 이분을 고발하는 게 네. 타당한 순서 아니겠냐 이렇게 그분이 본 거예요. 아니 언론에 먼저 얘기하고 경찰로 가도 돼요. 그래도 돼요? 그럼요. 근데 경찰 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도. 그래요? 예. 네. 자 어쨌든 네. 김종민 의원이 이재명 체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제일 빠른 길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길 아닐까요? 이재명 대표가 안 만나줘요? 같은 의원들끼리 네. 요청할 때도 만나고 수시로 만나요. 이재명 대표가 어디 숨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의지가 그러니까 없다. 이거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이 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고 언론에다가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흠집내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진정성과 선의가 안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통합비대위 안 된다. 아니요 통합비대위 할 수 있죠. 근데 통합비대위를 하는데 네. 통합비대위를 위한 의총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걸 걸고 그럼요.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소집을 하고 네.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반대 쭉 나오고 찬성 쭉 나오고 또 이재명 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두 차례 민주주의 꽃은 뭡니까? 선거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만드는 요체는 토론이에요. 네. 왜 토론 안 해요? 토론해야죠. 토론을 제안하는 게 맞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언론에 나와서 공중전만 하고 예. 실질적인 토론은 없으니 각자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의원님은 보여요. 그렇게 그래서 진정성이 안 보이고 네. 이렇게 돼갖고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장윤선 기자하고 친한데 장윤선 기자가 정봉주 의원의 토론 행태는 문제가 있고 뭐 주장에도 하자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전화를 해줘. 아니 나하고 전화하면 될 걸 왜 언론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그럼 장윤선 기자가 너가 얄미워서 이렇게밖에 안 들리잖아요. 의원님 안 얄미워해요. 아니 예를 들면 내가 왜 전화합니까? 그러니까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돼요. 그러면 전화가 왔었는데 내가 못 받았네. 네. 이건 이해가 되는데 네. 전화도 돼 언제든지 소통도 돼 오라는 와. 그런데 벼랑간에 언론에다 대고 얘기해. 그럼 제가 보기에는 감정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상하겠죠. 상하죠. 네. 이재명 대표도 본인에 대해서 지적질하는 거 좋아할 사람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에 대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직접 찾아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잘 안 되면 내가 언론에 내주장하겠다. 네. 이게 절차인 거죠. 네. 그 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의원들끼리 모여서 일단 토론이라도 먼저 해봐야 된다. 예. 언론에 대고 공중전 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 의원들이 다 관종이에요. 언론에 나오는 것만 좋아해. 잘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못 나오는 거죠? 네? 못 나오는 거죠. 왜 못 나와요? 두려워서. 언론이? 예, 아니 그 국민이? 70%는 예. 그 울렁증, 카메라 울렁증들이 있어요. 의원들이. 예. 예, 실제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근데 정치를 어떻게 하죠? 집에 가서 그 지역구 가서 사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저는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뭐 통합비대위가 됐든 뭐가 됐든 중요한 건 그 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 전략 가운데 송영길 돈봉투가 실제로 얼마나 뭐 이제 보수 언론들이 엄청 써댈 텐데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현역 의원들 줄줄이 불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2명의 현역 의원 이름을 거명하면서 조사가 시작될 거다라는 예고를 합니다. 이랬을 때 이게 사실은 민주당한테 얼마나 큰 악재가 될지 예. 사실 이것도 좀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악재가 됩니다. 네. 악재가 돼요. 예. 왜냐하면 국민들은요. 예. 국민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진영의 개별적 비리는 진영을 단결시켜줘요. 네. 이게 공식입니다. 그러나 진영의 법적 지위에 하자가 생기면 지지율이 떨어져요. 네. 이건 법적 지위에 하자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로 400번 가까운 압수수색을 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있다고 하면서 38년 징역을 산다. 그럼 국민들은 잘 모르는 국민들, 제목만 보는 국민들은 가서 그래요. 이재명 대표 38년 받았대. 그래서 법적으로 자꾸만 문제 있다고 하는데 아마 20명이라고 주장했던 한동훈 장관이 주장했던 그분들을 끊임없이 불러댈 겁니다. 네. 끊임없이 언론에 흘릴 거예요. 예. 이게 아마 거의 유일무이한 국힘의 총선 전략으로 보여요. 네. 다른 게 없어요. 생각 외로 정치 심플합니다. 그 단수들이 뻔히 보이는 단수들만 쳐요 항상. 네. 그래서 이것 이외에는 별게 없을 거로 보이는데 이걸 갖고 이번 총선을 다 울고 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민주당 타격을 입죠. 그럼 민주당은 여기에 이제 민주당이 보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느 진영이든 자기들이 잘하거나 이렇게 갖고 얻는 점수는 1%밖에 안 되면 네. 상대방이 잘못해서 떨어지는 점수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는 자살골 정치라고 하는 게 네. 상대방을 긁어갖고 지지율이 빠지게 만드는 게 사실은 선거 전략을 더 효율성이 높습니다. 네. 그럼 지금 민주당을 흔드는 거는 민주당 지지율 한 3, 4% 빠지게 되면 바로 오진 않지만 반사 이익으로 오죠.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혁신하고 개선하고 쇄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저들의 법적 하자 문제점 있는 걸 또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김건희 특검입니다. 28일 날 표결 처리 예정인. 그렇죠. 김건희 특검입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이후에 예. 거부권 행사 혹은 제의 이런 등등이 저쪽에 하자를 네. 법적 하자를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건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선거 전략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 정권의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는 공정과 상식하지 그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잖아. 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여기에 집중을 할 거예요. 앞으로. 예, 그러나 본인들의 쇄신과 혁신은 그럴 때 1% 2% 올라가는 쇄신과 혁신은 아주 금상첨화죠. 네. 그래서 본인들이 쇄신할 수 있는 것을 하되 네. 주요한 공격 포인트는 윤석열 정부가 본부장 네. 비리라고 하는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라고 하는 네. 이런 등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세게 할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민주당의 돈봉투 문제, 예. 저쪽의 본부장 그 김건희 특검 문제, 네. 그다음 저쪽에 공천 학살 문제 이런 게 커질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네거티브한 게 커지냐라고 하는 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예, 그러면서 국힘은 공천 혁신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미 다 빛이 반했어요. 한동훈 비대위로? 아니면 아니 그 인요한 혁신위가 위원장? 흔들어 놨는데 네. 안 먹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혁신은 뭐냐면 네. 중진 퇴진이에요. 제일 큰 게. 중진 퇴진. 영남 중진.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국민이든 민주당은 똑같이. 삼선. 예, 다섯 삼선 물러가는. 의원들. 그러니까 예. 요거를 그 중진 퇴진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모습이에요. 네. 그게 제일 큽니다. 혁신 중에는. 근데 그게 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운 걸 하는 쪽이 이기죠. 그 어려운 걸 하는 쪽이 이기는데 그게 못하게 되면 네. 그럼 상대방을 공격을 잘하는 쪽이 또 이겨요. 딱 공식이 정확합니다. 네. 우리 어려운 걸 잘 해내서 지지율을 올리거나 네.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잘 공격해서 지지율을 뺏거나 요 싸움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중진 퇴진이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의원님은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기득권 내려놓는 것. 네. 그런데 지금 정치 상황은 이 중진 퇴진보다는 공중전이 더 국민들한테는 주목을 끄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가 뜰까 말까 떠서 어떻게 할까 이거고 민주당에 대한 관심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 체제 말고 뭐 통합비대위나 다른 방향으로 갈까. 지금 뭐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와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낙연 전 총리 측에서 언론에 알린 것 같긴 한데요. 김부겸 전 총리가 무슨 회동에서 이재명 지도 체제에 부역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한 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확인되지 않으면 기사 쓰는 게 기레기인 거죠. 기자가 문제다. 알 수 없다. 아니, 확인이 안 되면 네. 지금 그 이낙연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네. 이제 음모론이라고 비판하는 분들의 비판은 제가 기꺼이 받지만 네. 신당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네. 조직이 필요합니다. 자금력이 필요합니다. 현역 의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네. 조직력이 있을까? 근데 지금 현재로는 사실은 이낙연 신당으로 가겠다라고 손들고 나서는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 아, 그건 세 번째 요인이죠. 예. 세 번째 제가 현역 예, 의원에 예. 참여를 안 했어요. 예. 첫 번째가 조직력인데 예. 조직력과 재정력이 노출되지 않은데 저렇게 감행을 한다? 네. 아, 그럼 정치권 아닌 곳에 조직력과 재정이 있구나. 정치권이 아닌 곳에 예. 어디요?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추정. 왜냐하면 저분이 저렇게 네. 그 엄중 낙연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정말 액션 플랜이 더딘 분이거든요. 근데 빨리 갔어요. 네.
근데 기획을 어디 딴 데서 하고 있다 이 얘기죠? 2021년 10월 네. 마지막 경선 때 서울에서 당원 투표가 이겨요. 6대 4로 이겨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론조사는 7대 3으로 또 져. 네. 6대 4로 져. 그럼 저 당원들은 어디서 온 당원이지? 뭉치가 들어왔나? 이런 의혹을 민주당 산 거예요. 사람들은. 예. 네. 그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힘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 내용을 보면 예. 그래서 저는 네. 그때 살아있던 조직력이 지금 이낙연을 부추기는 조직력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조직된 힘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 조직은 뭐예요? 조직된 힘의 실체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내가 무당입니까? 그것까지 알려줄게. 좀 알려줘 보세요. 자, 그리고 도대체 무슨 실체를 얘기하시는 건지. 정치껏 아닌 제3지대에 있는 조직력이라는 거예요. 제3지대에 있는 예, 그리고 조직입니다. 이렇게 빨리 갈 땐 제일 중요한 게 조직과 재정인데 돈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예. 그래서 돈과 조직이 여유 있게 갔기 때문에 1월 신당설을 얘기했고 의원들이 20명 30명은 좋게 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경선에 탈락했는데 네. 억울하게 탈락했다라고 보고 민주당에서 해먹을 만큼 충분히 해먹은 3선 이상들은 경선에 떨어지면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네. 실질적으로 10명 이상의 의원은 가리라고 봅니다. 이낙연 신당으로 실제로 10명 그러나 이상. 시기는 2말 3초다. 2말 3초다. 경선이 끝난 다음에. 경선 후에. 예. 이런 얘기 해주는 의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2말 3. 조직력과 재정은 제3지대에서 오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제가 조직력과 자금은 모르겠는데 별로 조직된 사람들이 없는 것 같다. 민주당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없단 말이에요. 네. 아니 거기서는요. 그 구급 공무원쯤 되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트워킹 워낙 그러니까 네트워킹이라고 하고 최근에 표현은 이제 휴민트라고 네. 하는데 워낙 뺑뺑해서 다 걸려요. 거기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걸리는데 가장 측근들도 이낙연한테 합류 안 했어요. 최측근들도. 예. 예. 막 선거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분들이. 예. 자기가 출마도 하고 누구 돕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분이 느닷없이 선언했단 말이에요. 예. 그건 조직적으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 뭐 선언 먼저 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럴 분이 아닙니다. 뭔가 다 준비가 예, 됐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럽니다. 거지. 믿을 곳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하실 분은 아니다. 저는 그래서 제3지대에 있는 조직력과 재정이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 캐비넷이 흔들렸기 때문에 네. 캐비넷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압박감으로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을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분이 흔들리고 캐비넷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3지대 조직력과 재정이 있고 의원들의 합류는 2말 3초 되면 합류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이다. 네. 근데 이게 예.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준석과 손을 잡으면 폭발력이 있어요. 이낙연 대표가 예. 그 가능성은 높다고 보세요? 높다고 보지 않고 한 90%쯤 봅니다. 그거 엄청 높은 거잖아요. 91%보다 낮잖아요. 예. 근데 하여튼 90%면 엄청난 건데 사실상 된다고 봐야 되는 건데. 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게 갈 거예요. 이준석과 이낙연이 손잡고 제3지대 정당 만든다. 예, 그 중간 만약에 예. 이준석이 전제가 있죠. 예. 신당을 진짜 만든다면 예. 또 신당을 만든 다음에 그 회군을 하지 않는다면 네. 회군한다라고 하는 게 국힘과 또 합당이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한 1, 2%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돌출 행동에 능한 자기 때문에 예. 이준석 대표가 예. 능한 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인데 만약 그러지 않고 제3지대 남는다고 한다면 거기에도 20, 30명 현역 의원들이 들어갑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예. 이준석 당에. 예. 그렇게 되면 둘이 합하게 되면 4, 50명 되는 정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폭발력이 있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 바로 이걸 보는 분들은 기호 3번 되는 건데. 바로 되는 거예요. 이걸 이 가능성을 보는 분은 예. 여의도 정치 범준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봐야 돼. 네, 이걸 진짜 봐야 이걸 봐야 된다. 돼. 그러면 3파전이다. 내년 총선은. 예, 4파전으로 가다가 3파전으로 줍니다. 4파전으로. 4파전 정의당. 이낙연
아니 이낙연, 이준석, 정의당은 이제 뭐 워낙 기름이 예, 내줬고 예. 그다음에 금태선 뭐 제3의 뭐 어쩌고저쩌고 네, 네. 그거는 그냥 찍히다시고 예. 두 세력이 가다가 두 세력이 전격적으로 합류하면서 예. 폭발력을 얻으려고 그러겠죠.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민주당, 국민의힘, 예. 그다음에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이렇게 4파전으로 12월 말이니까 1, 2 가다가 예. 2월에서 3월 사이에 이준석 신당하고 이낙연 신당이 합쳐서 40~50개의 의석을 만든 다음에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데 높다. 그게 왜 이렇게 높이 보냐면 예. 최근에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보수 언론의 논조를 보면 네. 두 메이저가 이준석을 서포트하고 이낙연을 서포트하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늘 있었잖아요. 아니, 이준석은 없었죠. 이낙연 서포트는 계속 있었죠. 이낙연 서포트는 계속 예, 있었죠. 예. 본인 뭐 그 친정에서 그런데 예. 이준석 서포트하는 게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이들의 길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래서 이들이 한때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이준석, 이낙연 둘 다 제1당이 되는 것이 목표다. 맞아요. 일단.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게 그 사설이나 이런 그 논설의 논조로 보면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이게 무언가 제가 보기에는 거대한 뭔가 기획이 있다라고 아니, 의원님은 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기획은 않아요? 거대하지 않아요. 네. 기획은 늘 항상 가면서 네. 아메바처럼 계속 바뀝니다. 기획은. 그러나 예. 그러나 윤석열 큰 기획은 이거 피프션 이거죠. 네. 윤석열 갖고 보수 진영이 이길 수는 없다. 아, 그럼 뭔가 대체품이 있어야 되는데 당이 쇄신도 불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왜 빨리 끝내야 뭐 돼요? 시간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예. 재밌어요. 아니 저거 해달라니까 PPL. 네? PPL? 이거 왜 갑자기 머리? 예. 아유 갑자기 광고 얘기라고 그러세요. 아니 아유,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났습니까? 한동훈- 물어보랬잖아요. 네? 머리털이 옛날에 없었는데 제가 머리털. 그런 얘기 잘 못해가지고. 해봐요. 한번 물어봐봐요. 한동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한동훈.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아지셨어요? 제가 옛날에는 20년 전에 머리가 많이 빠졌다가 요즘 머리가 난다는 그 유명한 나라모를 먹습니다. 네이버에 나라모 검색해 주세요. 이게 PPL이에요, 이게. 저희 광고 하지 나라모. 않으면서 나라모 의원님 자기네 광고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 아니 그래서 여기에서 광고 효과가 있으면 여기 나라모 여기 해라 그러려고 그러죠. 아니, 왜냐면 그런 거 도와줘야 안 돼요. 되니까. 예? 광고 많아요? 광고 별로 많지 않아요. 여기 네. 또 서로 도와줘야 되니까. 네, 연대하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저는 우리 광고 들어오면 네. 특히 진보 진영에 열심히 진보 진영 매체만 광고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2배 얘기해줘. 너무 고마운 업체들이다. 네. 보수 진영 가면 이 사람 굶어 죽으니까 우리가 잘 팔아주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거 네. 중요하죠. 광고주들. 그럼요. 네. 고마워할 줄 알아요.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아직, 이야. 저는 나라모에 감사합니다. 의원님 나라모. 오시니까 20만 돌파했어요. 뭐가요? 저희 구독자. 어. 저희가 10만 돌파해서 받았는데 20만 돌파. 예, 여러분 그 정봉주 TV는 구독하지 마세요. 그 구독하면 제가 그 바로 어느 지역 가야 되는지 밝혀야 됩니다. 예. 뭐 그러면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구독해라 이런 말은 또 안 하시네. 아니 그것도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알람 예. 여기 눌러주세요. 왜냐면 네. 많이 들어줘야지 이게 좋은 방송이 돼요. 많이 들어주셔야지.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늘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방송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네. 진짜 아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가기로 한 것 같아요. 급부상을 했어요. 네. 아니 원래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희도 취재해 보면 김한길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우리가 내부 망에 의한 것은 한동훈이 아니라 저기 원희룡 장관. 네. 근데 제가 좀 이따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원희룡 장관 쪽이 높았는데 네.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원희룡 장관이 뭐 양평 고속도로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저는 이번이 그 공세적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수세적 공세위원 그 비대위원 같아요. 수세적 예. 비대위원장. 철저하게 한동훈 비대위원 들어서는 거는 만약 들었으면 네. 김건희 특검이 제일 큽니다.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총선이요. 제가 이제 그 강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과연 이 윤석열 용산은 강서 참패를 제대로 분석을 했을까?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모든 이 지구상의 흐름은 패턴이 있거든요. 그 강서의 패턴을 잊지 못하면 이번 총선의 패턴 예측 못합니다.
아니 근데 처음에는 뭐 소통 현장으로 다 나가라. 나부터 반성하겠다. 뭐 어려운 민생을 살피겠다라고 말했어요. 아니 우리가 들여다봐요. 다 들여다보죠. 예. 근데 정신 못 차렸어요. 윤석열 정부가. 예. 예. 그리고 국힘은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찍소리 못 해요. 예. 그러니까요. 아예 소리 못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 오게 되면 네. 철저하게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특검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특검 못하게 하려고? 특검 통과 못하게 하기 위한 관리용으로 오는 것 같아요. 관리용으로. 예, 근데 제가 이게 아까 뭐 총선에 4가지 요소 있다 그랬죠. 네. 첫 번째가 경험이에요.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 정당 여의도 전략은 또 다릅니다. 네. 뭐 한동훈은 뭐 자기 식으로 해갖고 뭐 의원들을 제압했다 그러는데 그게 제압한 겁니까? 딴죽거리면서 의원들하고 말장난한 거죠. 그러니까 의회에 대한 존중이 없죠. 예. 아니 존중 안 해도 돼. 그 사람 그 캐릭터인데 뭘 존중하라 그래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컨대 민주당은 28일 날 이 예. 표결 처리한다는 입장이에요. 그죠? 자동 상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미 패스트 트랙을 태워가지고 그렇죠. 자동 10월 상정이에요. 20일 이후에는 그냥 예. 자동 상정인데 이걸로 한동훈 장관 아니 의원들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아니 의원들 관리하는 거죠. 의원들은 뭐냐면 이렇게 돼요. 28일 올리면 이탈표로 나가지 마라. 아니 28일 날 올리면 네. 가결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29일 날 용산에다 보고하고 예. 그럼 15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해야 돼요. 그렇죠. 수용을 할 건지 돌려보낼 건지. 그 제의를 요구할 건지. 네. 100% 제의를 요구하겠죠. 네. 뭐 그 내가 정치적으로 죽는 집에서 쫓겨나는 건 싫다 이런 입장일 거 아닙니까? 네. 예측컨대 예측입니다. 부관계가 어떤지 모르겠고. 네. 그런데 오면 15일 이내 처리해야 된다면. 네. 그럼 29일인 거를 15일 이내면 1월 13일 전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넘어오면 네. 언제까지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예. 민주당 원하는 시기에 예. 이 선전선동하려고 만든 악법이다. 민주당 다음 총선 앞두고 민주당이 원하는 시기에 아무 때나 해도 되는 아니 법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안 했으면 됐잖아요. 했으면 벌을 주면 될 거고. 왜 거기다 그 프레임을 씌웁니까? 아니 사실 수사를 잘했으면 특검할 이유도 없죠. 제가 그 얘기예요. 네. 아니 잘못했으면 벌을 받을 것이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나오면 수사를 했을 것이고 네. 또 수사를 했는데 윤석열 그 문재인 정부 시절이라고 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은 윤석열이었어요. 네. 그때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거든요. 자기들이 안 한 거지. 그럼 이게 악법이다? 악법인데 어떻게 할 건데? 악법도 법이라고 그랬잖아. 네. 아니 머리 좋다면지 뭐 IQ 170이라 그러더라고. 악법도 보는데 네. 뭐 어쩔 거니 저쩔 거니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네. 근데 공교롭게도 1월 10일이 지나면 네. 그때부터 이제 공천으로 들어가요. 탈락자가 제가 보기엔 30에서 40명이에요. 국민의힘. 예. 네. 저기로 이준석 신당으로 갈 수 있는 잠재적인. 잠재죠. 근데 예. 쭉 제가 엄청 취재 많이 하시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 예. 근데 쭉 보니까 항상 네. 40명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비윤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용산특별법 예. 그때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예. 찬성하는 의원들이 43명인가 돼요. 예. 항상 40명이 있어요. 예. 40명. 예. 소수파. 소수파. 예. 근데 그분들은 1월 10일쯤 되면 본인들이 아웃되는 걸 미리 알아요. 왜? 우리 지역에 학교를 나온 자가 네. 사표를 내. 그럼 저 사람 우리 지역으로 오는구나. 예를 들었고요. 박문규가 네. 수원병으로 갑니다. 석 달 만에. 예. 수원병으로 가는데 수원병에 누가 있냐? 김용남 의원이 있어요. 예. 김용남 의원이 경선을 붙이면 김용남 의원이 버티겠지만 예. 일방적으로 내리꽂아요. 예. 김용남 의원이 수원 8달에서 자기 압도적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김은혜보다 표가 더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표가 많이 나오니까 떨어지고 당선자 인터뷰를 한 친구예요. 예? 당선자 인터뷰하고 나니까 똑 떨어졌어. 자, 그런데 예. 박문규를 냅다 갖다 꽂으면 김용남이 어떻게 할까요? 탈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용남 의원 탈당해요? 아니. 만약에 그냥 꽂으면 꽂고 경선의 기회조차도 안 주면. 예. 근데 그런 의원들이 예. 줄을 국힘에 30-40명이 되는 거예요. 30-40명이다. 예. 야. 그래서 다시 제의될 때 국회에서 재표결할 때는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자의 3분의 2예요. 네. 근데 국힘 의원들이 공천에 아웃된 사람들이 출석을 안 해버려. 네. 그게 270명 미만으로 떨어져. 네. 민주당 182명이에요. 민주당 우호 지분이. 다 합치면. 예.
180명 3구 27, 270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래서 17에서 20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17에서 22가 그러니까 17명에서 22명 정도만 표를 확보하면 200명이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 182명쯤이 나오니까 네. 18명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이 확보할 필요 없이 예. 그분들이 뭐 이제 그 무기명 투표니까 예. 찬성도 하겠지만 야, 일단 열받아서 안 나가. 예. 출석 안 하면 끝이에요. 근데 박문규 장관이요. 네. 석 달 만에 세상에 장관을 그만두고 가는데 예. 경선 안 하고 그냥 전략 공천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김용남 의원은 탈당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지지하는 국민들이 36%니까요. 네. 아, 그러니까 지금 그야말로 내년 총선 앞두고 예.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이제 세간의 분석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 예. 한나땡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 한나땡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은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거 굉장히 좋지 않은 거다. 예. 그리고 이제 앞서 왔다 가신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도 꼭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 또 민주당 최고위원분 가운데는 또 한나땡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내 기류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볼 때 한나땡은 너무 이 상황 인식을 심플화시키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거는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네. 모든 정당의 전략을 보면요. 엉겹결이 안 되는 거예요. 치밀하게 준비된 게 없다는 겁니다. 예? 미국처럼 무슨 이게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뭐 이런 게 없이 네. 지금 급하니까 얼른 가봐. 이게 전략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너무 셉니다. 이게 4월 10일 총선까지 쭉 가면 선거 그냥 말아먹어요. 국민의힘이. 예.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70% 가까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학습 효과가 무척 커요. 권력자의 가족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아니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시절부터. 김현철 소통령. 네.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 홍삼 트리오. 네. 이런 등등하고 그래서 권력자 주변은 더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국민적 인식은 무척 높아요. 네. 근데 부인이기 때문에 봐준다? 이런 분위기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디펜스 하려고 하는 한동훈 장관은 네. 총선 전략을 할 게 없어요. 근데 또 한동훈 장관이 네. 민주당 의원들을 쥐고 흔드는 검찰을 딱 쥐고서 민주당 의원들을 법적으로 쥐고 흔드는 힘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점이 있으면은 물론 뭐 그 비대위원장 안 와도 그건 하겠지. 하지만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되면 더 열심히 하겠죠. 민주당을 흔드는 거를. 네. 그런 점이 있으면 좀 불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매 시기별로 상황 대응을 민주당이 어떻게 잘하냐라고 하는 문제지. 네. 한동훈이 오면 대체적으로 좀 유리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맞기는 해요. 왜? 경험, 전략, 의지, 비전 이 네 가지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게 없어요. 전략도 경영 전략이 아니라 정치권의 투쟁 전략이에요. 네. 경험은요 아예 없어요. 그런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한동훈이 오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도이치모터스 특검 받겠다. 받겠다. 예, 두 번째 우리 당에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총선 후에 하자고 오늘 조선일보 일면 머리 기사를 썼던. 누가요? 아니 그거 김영남 의원이 얘기하고 니들 뭘 믿니? 그랬어요. 뭘 믿니 니들을? 아니 그런 알려면 우리 정쟁하지 맙시다. 네. 정쟁 중에 대표적인 정쟁이 야당 대표 감옥 가두려고 하는 게 정쟁이야. 야당 대표가 만나자는데 안 만났잖아. 왜? 정쟁하자고. 예. 정쟁은 지들이 하면서 이제 갖고 정쟁하지 말자고? 그럼 뭐라 그래요? 그냥 개나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총선 이후에 하자고? 네. 왜? 그럼 대한민국의 그 주가 조작한 사람 다 총선 이후에 할까요? 왜 여기는 특혜를 줘야죠?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이게 몇 년대요? 2009년, 10년, 11년이니까 13년 전에 주가 조작한 거를 아직도 하지 말자?
아, 그럼 그 여의도 증권거래소 가고 주가 조작한 사람들 앞으로 13년 뒤에 하겠다 그래야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장이죠. 예. 예? 조선을 보고 사설 누가 술 드시고 썼나? 아니 사설 아닌데. 논설이에요? 주장이에요? 일면 머릿기사. 머릿기사예요? 스트레스로.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 게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게끔 한동훈 장관이 다가가야 돼요. 네. 근데 안 되잖아요. 막을 수 있겠죠, 법적으로. 법 기술자니까. 그거는 막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걸 과연 한동훈 장관이 얼만큼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유리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갖고 모든 것이 유리하지 않으니까 네. 상황상 대응을 잘할 준비를 하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네. 이게 맞는 거죠. 뭐 한나땡인지 뭐 아니면 한나땡은 그렇게 봐서 안 된다. 이렇게 극단적인 심플화시킨 논리로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긴장을 해서 잘 대응을 하는데 네. 첫 번째 추정컨대 네.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막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예리한 창으로 뚫고 들어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그 워낙 도사시니까 네. 정치권 예측 벌써 전문이시잖아요. 6,700명이 돼서 오겨오겨래 그냥. 아유, 못 봤어요. 그,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앞서 이제 3자 구도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3자 구도에서 그러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새로 형성되는 예컨대, 이건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예. 이낙연, 이준석 신당이 됐을 때, 예. 구도는 어떻게 몇 석 하게 될까요? 아니 그걸 보지 말고 네. 흐름을 봐줘야 돼. 그러니까 몇 석 몇 흐름? 석은 예. 네. 몇 석은 별 의미가 없는 게 네. 흐름을 잘 잡으면 이기는 거고 흐름을 잘못 잡으면 지는데 네. 자 제3당의 캐치프레이즈는 뭐가 될까요? 양당 심판일까? 그건 표 못 받습니다. 네. 캐치프레이즈는 뭘까? 주적이 누가 될까? 주 타겟이.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민주당의 제3당도. 주 타겟은 누가 될까요? 민주당의? 예. 예, 민주당도 당연히 반윤 아니겠어요? 그럼 2대1 싸움 아니에요. 예, 아, 2대1. 김이 쪼그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100석 이하. 아니 알 순 없지만. 의석수와 무관하게 전체 흐름상에서 윤석열 국힘 정당이 힘을 발휘 못하는 네. 기이한 현상이 올 거로 보이는 거예요. 예. 민주당과 네. 국힘은 두 가지예요.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이나 탄핵이나 이런 얘기를 과감없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올까요? 함께 만들면 길이 된다. 뭐를 함께 만들죠? 아니, 뭐, 지금 뭐 민주당에 대한 적개심이 상당히 크고, 예. 민주당이 특히 이제, 이른바 민주당이 과거에 해왔던 여러 가지 뭐 586 운동권 정치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면서 예.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검찰이 같은 거는 국민들이 분노가 없나? 아니 그러니까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심판, 민주당 심판, 뭐 운동권 심판 이런 심판론이 더 거세질 거다라고 보수 언론들도 지적하고 예. 한동훈 장관이 어제 메시지가 조금 거기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배웠던 철학적 담론 중에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이 갇혀 있는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시장의 우상. 시장 나가면 그 자기만 보고 와와하는 사람이 있거든. 예. 그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예. 예.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무슨 오류에 빠질 수가 있냐면 확증 편향입니다. 예. 확증 편향. 예. 예. 과한 자신감은 정신질환이거든요. 네? 과한 자신감은 정신질환이에요. 예. 과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건 확증 편향이라. 예. 확증 편향은 예. 정신적 하자예요. 그 근자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미있게 근자감이라고 얘기하지 확증 편향은 거의 정신적으로 디졸더. 그러니까 정신적 질환까지는 아니에요. 또 정신적으로 디졸더. 그러니까 무질서 상태지. 네. 이야 이러는 거지 그냥. 예. 막 한쪽에서 그냥 대통령이 잘한다 그러니까 그러고 내일 모레 대선 주자다 그러고 와와 하니까 시장에 나면 와와하지 그리고 동굴에서는 자기 얘기만 들리지 도구마에 빠져 있는 시장의 우상인 거죠. 시장의 우상이다. 도구마에 빠져 있는. 한동훈 장관은 도그마에 빠진 시장의 우상이다. 그거는 제 동굴의 생각이에요. 우상이다. 그런 거 야마 뽑지 마세요. 그런 거. 야마 네? 뽑아갖고. 제목 딱 떨어지는데. 네. 예. 하여튼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게는 매우 불리한 정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그럴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협공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낙연 대표가 정당을 만든 민주당은 욕을 하겠죠. 근데 민주당 욕을 하는 거 갖고 표가 올까요? 안 올 거라. 네. 그럼 지금은 전체적인 트렌드가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을 욕을 하겠죠. 네. 근데 종국적으로 그럼 그쪽이 갖고 있는 시대 정신이 그냥 어느 정당도 아무리 이
수준 낮은 정당도 네. 시대 정신에 조응하려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뽑습니다. 네. 지금의 시대 정신은 뭘까? 아, 윤석열 체제로는 안 되겠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뭐 임기 단축이라든지 조기 중단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권을 세게 심판할 수 있는 뭔가 이거를 갖고 가겠죠.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가 네. 왜 이게 민주당에게 나쁜 거냐. 민주당이 확대되는 거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민주당이 확산되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분이 네, 잘못 얘기했네요. 본인의 지지 기반이 민주당 쪽에 있으니까 그걸 먹어가려고 하는 좀 사탕 발림 소리고요. 네. 중요한 건 또 그분이 4선을 호남에서 했잖아요. 5선. 네. 5선을 호남에서 했잖아요. 네. 호남은 세력과 세력이 부딪히거나 철학과 철학이 부딪히는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호남. 공학도 능하지 않고 네. 전략도 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 정세적으로 불리해지면서 전반적으로는 반윤연대 공세가 시작된다. 연대까지는 아니어도 연대는 양쪽에서 아니어도. 부르짖는 캐치프레이즈가 비슷하다. 교집합이 생긴다. 싱크로율이 무척 높아질 가능성이 거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윤이라는 키워드로 이준석, 이낙연 신당과 민주당이 함께 공세할 가능성이 원하진 않았지만 양쪽의 싱크로율이 높아지고 교집합이 높아지는데 높아지는데. 자, 이 파급 효과가 예. 수도권에서는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요? 예. 수도권에선 경쟁이니까. 경쟁인데 수도권에서는 네. 수도권 유권자들의 인식은 무척 높습니다. 물론 이제 영남이 낮다는 건 아니고 네. 수도권 분들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준석이 윤석열한테 버림받고 이렇게 당한 것도 아프지만 거기가 더 아프겠어? 민주당이 더 아프겠어? 그래서 힘은 민주당 쪽으로 모일 가능성이 커요. 네. 근데 부울경으로 가면 네. 부울경? 예, 부울경, 예, PK. 예. PK 쪽은 예. 윤석열 싫은데 민주당도 싫어. 네. 그런 쪽이 제3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 예. 부울경에서 꽤 빚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TK도 요새는 여론이 좋지. 그렇잖아요. 거기는 TK. 아니에요. 예. 거기는 결국 그냥 우리가 남이 가요 가다가. 거기는 예. 우리가 남이 가고. 예. 아몰랑 그냥. 예. 아몰랑. 충청은 충청도 빚을 발휘하는데 의석수 확보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의석수는 민주당에게 유리한 판세. 예. 의석수 민주당에 유리하고 네. 의석이 흔들리는 건 아마 부울경 쪽이 흔들릴 것 같아요. 부울경이 상당히 흔들릴 거다. 예, 부울경이 이미 보면은 네. 국힘이 빠지고 민주당 쪽으로 많이 왔는데 네. 그거는 국힘에 대한 배척하는 감도 있지만 네. 민주당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온 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국힘에는 반대하는데 민주당으로 가지 못했는데 어쩔 수 없이 왔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힘이 꽤 셀 수 있다. 부울경에서. 그렇게 보여요. 야, 왜냐하면 부울경이 재밌다. 보수 야당세거든요. 거의. 네, 예, 보수 야당. 네. 예. 아니 오늘 김영삼 대통령이 보수 그렇죠. 야당이거든요. 윤재욱 대표가 네. 지금 김무성 전 대표, 네. 그다음 황우려 전 대표 등등 해가지고 오늘 뭐 무슨 원로 모임 한다고 했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쓴소리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한동훈 장관을 옹립하는 형태로 갈까요? 아니면은 이 원로들이 모여서 한동훈 비대위 안 된다라고 비토를 할까요? 황우려 장관하고 친하시잖아요. 황우여 대표는 그냥 웃다가 끝날 거고요. 웃어요? 그러니까 웃다가 끝날 거고요. 네. 웃기만 하신다고요? 이 엄중한 시간에? 그러면 아마 다들 잘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웃다가 이제 끝날 거고. 그리고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얘기를 좀 할 건데. 김무성 대표가. 예, 김무성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이 체제에 무척 불만이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예. 그래서 출마하는 거예요, 영도에? 출마한대요? 90% 출마한다고 소문은 나 있어요. 축하합니다. 실제 출마할지는 모르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여하튼 지금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가 좀 세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메이드 됐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끝났어요. 이미 메이드. 예. 이미 메이드 된 거고. 예. 다만 이제 그거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한 지금 그 후속 작업을 하는 거고
그렇다니까요. 지금 이 총선 전략보다도 가족 보호 전략이 되니까요. 아, 가족 보호 전략.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예. 한동훈 장관 갖고 이 총선을 근데 이긴다? 한동훈 장관의 가족이 아니지 않나요?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인데 원래 진정한 동지는 나쁜 짓을 함께한 사람이 진정한 동지거든요. 검찰에 있으면서 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네.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카톡을 그렇게 많이 여사님하고 주고받은 거는 무슨 내용일까 지금도 궁금해요. 핸드폰 궁금해하지 번호를 마세요. 안 열어서 알 수는 없지만.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기자들은 늘 그런 게 궁금해요. 예, 어떤 일이 있었을지. 나는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 네. 한동훈 장관의 그 폰이 예. 그 사이에 한번 바꾼 깡통폰 같아요. 그리고 비번을 안 알려준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 이스라엘 갖고 비번이 까져도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난 그렇게 보여요. 아, 거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헛방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바뀐 것 같아요. 핸드폰이 이미 바뀌었다. 예, 전 그렇게 봅니다. 예. 그들의 이 범죄자를 다뤘던 그 치밀한 이 범죄 테크닉으로 보면 예. 핸드폰을 바꾸고 바꾸지 않은 것처럼 그 액션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딱 그래갖고 압수돼갖고 예를 들어 압수됐잖아요. 예. 이스라엘 갖고 풀었어. 예. 풀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민주당은 아니 그럼 그때 당시 검찰이죠. 검찰은 네. 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건데 그랬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검찰에 있는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아, 그렇구나. 그 가능성이 있다. 예. 가족 보호 전략이라는 워딩이 굉장히 그런 것 뇌리에 같아요. 남을 것 같습니다. 총선 전략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동훈 비대위는 총선 전략이 아니라 가족 보호 전략이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가족을 보호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보니까 7,522명의 시청자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너무 소중한 분들이고요. 저희가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의원님 꼭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자주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방송, 그다음에 그 레거시 미디어들이 하지 않았던 진실이 전달될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잘 벌었고 더 많이 투자했고 더 좋은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어준이 정도로 성공했으면 좋겠어. 아, 진짜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맨날 100만 조회가. 네, 맨날 예. 정봉주 의원님이 나오셔야 맨날 100만 조회 될 것 같은데. 제가 현역 돼 갖고 나오면 더 올라가. 네, 그러니까요. 제가 현역이 되도록 기원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금배지 달고 오시기를 예,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